1초만 늦었어도 이 남성이 여성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여성과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일촉즉발감의 위기, 혼자 사는 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했을 법한 뉴스입니다. 저희 채널에 의해서 이 30대 남성이 건물에 여성이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왔다라는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영상이에요. 여성이 자신의 방 앞에 도착을 해서 도어락의 번호를 누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남성이 와서 문을 치고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영상.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 사실은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로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남성 비밀번호까지 눌러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건물에 들어서기 전 오전 6시 20분이 지난 시각부터 이 남성이 계속해서 여성을 졸졸졸. 이 여성이 뒤를 돌아봤죠. 뭔가 이상한 낌새. 뭐지 저 남자?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통 저러면 남성이 좀 그래도 다른 길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똑바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해당 여성을 졸졸졸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골목길을 돌아서서 이 여성이 본인의 집 앞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있는 현관에 들어설 때는 남자가 더욱더 가깝게 접근을 했습니다. 저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제 공개됐던 영상처럼 이 여성이 재빠르게 방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정말로 일촉즉발한 상황으로 이 남성이 끝까지 이렇게 따라왔던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이 남성에게 적용한 것은 성폭행 미수가 아니라 주거침입죄.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지금 건물 밖에서부터 이 여성 한 명을 특정한 듯 계속해서 쫓아오는 모습이 증명이 되잖아요. 주거침입죄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저 여성을 역에서부터 쫓아갔을까? 또 특히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너무 안타까운 듯이 그 손으로 막 비밀번호까지 만져보면서 뭔가 되게 허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강간을 하려는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강간 미수죄 이런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종류의 실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을 저 문을 만지고 쫓아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주거 안녕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하는데 저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저게 주거침입죄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그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판례에서는 몸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또 주거침입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밖에 현관문이 있고 중간에 복도가 있고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바깥에서 이 복도나 이 현관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간 침입도 사실은 주거침입으로 이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침입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강간으로 의율할 수 있겠느냐? 그거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요건이 사실은 이 경우에는 좀 맞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 여성이 방 안에 들어가서 즉각 112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건물 바깥에만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1층에서 눌러도 열리니까 1층인 줄 알고 살펴보고 남성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처를 잘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경찰이 잘 대응을 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이 정말 안일하게 대응한 것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도직구쇼 출연진 분들도 함께 영상 보면서 한번 비디오 판독 영상 보면서 함께 판독을 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봐주십시오. 네, 지금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쫓아 들어간 시각이 6시 28분이에요. 들어가죠. 그리고 여성이 다시 나온 시각이 6시 40분. 자, 남성이 건물 밖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경찰이 42분에 출동을 했어요. 해당 건물로 들어왔는데 경찰이 여성과 지금 통화를 하고 있어요. 없는데요. 그리고 해당 경찰관 중 한 명은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건물 바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마치 영상만 보면 일각에서는 좀 너무 경찰이 이번에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물 주변만 배회하다가 건물 안으로
경찰관들은 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바로 현장을 철수해버리는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디오 판독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남성이 여성을 쫓아 들어가는 시각이 28분,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장면 후에, 상황 후에 남성이 40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남성이 다 빠져나간 뒤에 여유 있게 빠져나가요. 42분쯤에 경찰관 2명이 왔는데 지금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처했느냐라는 논란을 판독하기 위한 비디오 판독 영상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층 공동 현관문을 열다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살펴보고, 자, 다시 이번엔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에 왜 저분은 계속 손을 넣는 거예요? 다양한 주머니에.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김배현 박사님, 비디오 판독 결과, 김배현 박사님의 뭐 개인적 판독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환한 새벽, 뭐 이른 아침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 없네. 그리고 대충 보고 들어가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정말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분 만에 철수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출동하기 2분 전에 바로 저 남성이 나오게 되는데, 저 남성이 만약에 나오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경찰이 한번 쓱 들어본 다음에 문제가 없냐고 갔어요.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경찰이 문제가 없다고 갔기 때문에 만약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 남성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이러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사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도 딸의 친구를 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살해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경찰이 제대로 된 초동 조치가 있었으면은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바로 얼마 전에 법원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유가족에게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기에 만약에 아주 조금만 시간이 문을 닫는 시간이 늦춰져서 들어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초동조치 그리고 제대로 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장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연 박사의 비디오 판독 결과는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무사안일하게 지나칠 정도로 대응했다는 건데, 김희정 장관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일단 경찰이 저렇게 신고를 받고 왔으면 바깥에 검문하는 조가 따로 있고 일단 사건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가는 게 1번입니다. 항상 경찰들은. 그럼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신고한 여성이 살고 있던 바로 그 집 문 앞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현장까지는 가서 으슥한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잡이를 만졌다라고 분명히 신고를 했을 거기 때문에 저분이 자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지문 같은 거를 딴다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현장을 가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은 거. 그게 좀 충격적이라는 거죠. 주머니에 손 넣은 건 이건 부차적인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저 사고 현장에 대해서 도착했을 때와 갈 때, 그러면은 그 신고한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안심해주는 그런 작동을 했는지, 그런 거 없이 3분 만에 그냥 왔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건 사고의 매뉴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사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도 저희가 한번 직접 취재해 봤는데요.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까 제가 착각한 게 현관문 출입문에 또 배를 누른다니까 우리가 1층에서 배를 눌러도 그 위에 가잖아요. 1층에서 호수 누르고 해도 배를 열리지 않습니까? 네. 담당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1층 배인지 알고. 이게 해당 논란에 대한 경찰의 해명인데, 노영희 변호사님, 경찰의 해명 들어보시니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그 여성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우리 집 뭐 어디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요라고 정확히 말을 구체적으로 했을 텐데. 왜냐면 저 여성이 되게 꼼꼼해요. 자기 건물주한테 부탁해서 CCTV를 확보를 해가지고 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확보를 했을 거고 그것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1층 배린 줄 알고 그냥 우리는 밖에서 보고 그냥 갔다? 게다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한 명을 앞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이렇게 둘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놓고 저렇게 말한다는 건 저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저건 단순히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또 하나는 피해 여성에게 그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봤는지 피해 여성이 피해 진술을 들어봤는지 저 사건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